우리 정부가 오늘 오후 유엔 제재 대상에서 빠진 북한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 등 개인과 단체에 대한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은 180일 동안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북한산 물품의 수출입 통제 등도 강화했습니다. 해운 제재를 본격화하면서 남북한과 러시아 간 물류 사업이었던 나진 핫산 프로젝트도 중단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오늘 오후 3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에선 빠졌지만 개량 살상 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 단체 24곳, 그리고 북한을 지원하는 제3국 개인 2명과 단체 6곳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을 비롯해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주규창 전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등이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제3국 개인, 단체의 경우 우리 국민 또는 국내 기관과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국내에 있는 자산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남북한과 동시에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들이 북한과의 문제 있는 거래를 피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어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해 외국 선박이 북한에 들른 뒤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남북한과 러시아 간 물류 사업인 나진 하산 프로젝트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나진 하산 프로젝트는 지금 상황에서 지속하기 어렵고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에 한해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측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도발로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개량 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해 국제적 제재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도 북한이 개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만큼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 대상 품목을 각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 국민과 제외 동포를 대상으로 북한 식당 등 북한 영리 시설 이용 자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의심 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